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에 불교학을 배운 지가 1965년도에 들어왔는데 몇 년입니까? 지금 45년 됐습니다. 45년. 그래서 지금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또 자꾸 소개까지 해주셔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불교학과를 제가 졸업을 하고 불교학을 현대 사회에 사회가 알아주는 불교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에 서울대학교에 그 카운슬링 인턴 과정이 있었습니다. 카운슬링 교육을 시키는 인턴과 카운슬링 심리학.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를 가서 1년을 마치니까 고려대학교에 처음으로 석사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선과 심리학 분야를 손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걸 생각하면은 학문적으로는 이게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선과 심리학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만큼 이제 눈에 보일만 하니까 이 세월이 다 가고만. 이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 속에 진화를 해가는 거예요. 재행무상이 아니면 진화도 못하고 발전도 못하고 이 세계가 인류 사회가 정체되고 말아요. 재행무상 속에서 우리들은 전도몽상 속에 사는 중생이지만 구경적으로는 열반에 드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열반에 들 수 있는 그런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범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 미친 사람은 내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을 사실을 모릅니다. 너 이상해 하면은 네 이상하다고 하는 네가 이상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부들 보고 네가 부처야, 살이자야, 아들아, 네가 부처야. 또 부처가 되는 그 길을 따라. 왜 그 고생길로 헤매고 다니냐. 그렇게 간절하게 설법을 하신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불교는 크게 보면은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실상론하고 연기론으로 불교를 전부 설명을 합니다. 연기론은 실상 속에서 전개되어 나오는 인과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전부 전개되는 이러한 삼라만생의 현상들은 전부 연기론 속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정토문과 성도문이 있는데 정토문은 정토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성도문은 선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분야가 너무 넓어가지고 손을 대면은 그냥 심리학이에요. 손을 대면 심리학이에요. 정토문은 손을 대면은 그대로 종교예요. 형이상학이고. 이 사람들의 내 구조는요. 계속 이렇다 하면은 그냥 이런 거다 이렇게 알아버려요. 빨강색을 가지고 이건 노란 거다 평생 노란 거다 하면 그냥 노란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예정된 시간이 12시까지인데 앞으로 40분 동안 말씀을 드릴 거를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불교, 선, 정토, 뭐 많은 스님들, 많은 큰 스님들, 많은 학자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선과 심리학이라고 해서 선과 심리학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연구하는 건가,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나, 그거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팜플렛을 보시면은 보세요. 선이란 깨달음을 위해 정리하는 수행책이다. 선이라고 하는 걸 자나, 다이아나 이거를 번역을 할 때 한문으로 번역을 하니까 정리어, 사유수, 예? 고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고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가도 고요하게 생각합니다. 요가도. 또 다른 의도에서도 고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불교를 잘못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옛날에 서양에서 심리학적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때 인간의 영혼이 무엇냐? 인간의 영혼이 무엇냐? 이거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인간의 영혼이 무엇냐? 그래가지고 철학 속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철학 속의 심리학.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철학 속의 심리학적인 분야로 나오다가 불과 200년도 채 안 되세요. 독일에 있는 빌헬름 분트라고 하는 분은 1830년부터 1920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불과 최근 아닙니까? 대양대에다가 연구실을 꾸며놓고 제일 처음으로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그만 방에다가 자기 그냥 이름만 실험실이라 이름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게 시초예요. 그렇게 해서 심리학을 철학으로부터 떼내 가지고 생각으로 하는 심리학은 철학으로 넘겨주고 전부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낼 수 있는 부분만 심리학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적인 체계가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학은 마음의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연구가 안 되어 있었을 때에는 그냥 전부 형이상하게 해요. 전부 철학이고 전부 형이상하게 해요. 팔만대장경을 보면은 전부 철학적인 얘기 아니면 전부 종교적인 얘기예요. 팔만대장경이 어떤 경전을 공부를 하고 어떤 판에 가보면 이건 완전히 철학이지 뭐 학문이고 뭐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철학이다. 철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전부 이거는 철학이다. 불교는. 종교학자들이 정토문을 대기 시작하면 완전한 종교다. 이거는. 이렇게 훌륭한 종교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 완전 무결한 종교다. 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건 뭐 완전히 심리학이다. 이거 능가할 심리학이 없다. 이거예요. 과학. 요새 뭐 과학 맨날 태어나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 과학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요. 그러고는 유치원에서 과학적인 교육을 받아. 소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죽을 때까지 과학이야.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거는 전부 미신이야. 그렇게 믿어요. 요새 사람들은. 그는 과학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과학적으로 자꾸 과학이 발달을 해서 사람까지 새로 복사를 해낼수록 부처님 말씀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건. 정확하게. 생명과학이 세상에 제일 첨단 과학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생명과학, 그거는 애들 장난이에요. 더 정확해요, 부처님 말씀은. 더 정확해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선은 형이 하악으로부터 형이 상하까지 걸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전부 통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성제하고 팔정도예요. 팔정도가 이 인간 세계만의 팔정도가 아니에요. 천상에서도 팔정도고 맞는 소리야, 그거는. 28천, 33천에서도 그 소리는 맞는 소리예요. 따라서 선심리학의 연구 문제는 선의 심리학적인 연구와 선과 심리학 간의 상보적인 연구를 해야 할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 왜냐면 선 자체를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야 돼. 선 자체를. 그리고 선과 심리학의 상보적인 관계냐. 선은, 이 불교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면의 이게 다분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전개된 이론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해 놓은 심리학적인 이론으로 다시 빌리자 이거야. 이미 얘기를 다 해놨는데, 팔만대전경에 다 있는데, 그 표현 방법, 이해 방법을 현대 과학적으로 연구해 놓은 이론을 다시 끌어들이다가 말을 바꾸자 이거야. 그래야 요새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이거야. 그래서 선 철학은 선 심리학적으로 전부 다시 손을 대야 되고, 그리고 선이 심리학적인 연구 방법을 끌어들이고, 또 심리학은 아직도 얼마나 많은 그 오해와 그 알지 못하고 있는 수수께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명과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정신분석학도 그렇고. 정신분석학이고 심리학이고는요, 태어나서부터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무의식을 얘기를 해도 태어나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의식이 형성되느냐예요.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생의 업부터 전부 이 전개되어 나오는 거로 나온다 이거예요. 업의 심리는 요새 생명과학이 하도 발달해서요, 업의 심리까지도 규명을 해갈 수가 있어요. 이때의 선심리학이란 불교에 있어서의 깨달음의 문제와 관련된 깨달음의 심리학을 의미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문제. 부처님께서는요, 깨닫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삼명육통, 신통이라는 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이라고 하는 거는 무해자재한 거야. 그게 신통이에요. 무해자재, 걸림이 없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관만하면 화내. 중생들이 속에서 끓이고 있는 업장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가를 관만하면 화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또 인간의 업장들과 이 중생들의 삶과
저 천상과 육도 윤회하는 모습과 저기 부경 열반초와 전부 이 전체의 모습을 순관도 해보고 역관도 해보고 전부 훑어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법문을 누구한테 설법을 해도 누가 다 알아듣겠나? 누가 알아듣겠나? 해가지고 37일 동안 21일 동안 한 말씀 안 하고 계셨어요. 한 말씀 안 하고 계셨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 뜻을 아시고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천신은 한참 부처님의 후배 아니에요. 천신은 그래도 천하는 있으니까 본다 이거야. 예? 부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은 100사람이 들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또 전하고 전해서 이 불법은 펴지게 됩니다. 반드시 설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못 알아들어도 설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법을 안 할 수도 없지. 해가지고 처음으로 상대한 게 오비구원이, 오비구. 같이 수행하던 오비구. 5사람 데리고 설법을 시작을 했잖아요.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5사람 데리고. 그래가지고 설법하신 게 12연기로 하는 거예요. 12연기로. 인간은 이런 존재야. 살이자야. 아들아, 좀 알아들어. 인간은 이렇다. 무명 속에서 무명 속에서 힘이 되는 거야 이게. 예? 무명 속에서 과거에 업이 동해가지고, 업이 동하니까 행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기 연따라서 찾아가지 아무데로 입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순서 좀 따라가 보자. 심리학의 연구사를 보자. 일본의 심리학은 1888년에 정신물리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도에 모토요시 교수가 심리학을 저술을 하고, 1905년도에 로마의 그때는 만국심리학회죠. 만국심리학회, 만국회의, 지금은 국제회의. 그때 국제회의, 학술회의에서 선적 경험의 과학적인 설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논의한 게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논문으로 지은 것은 1893년도에 벌써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노우에 교수가, 이노우에도 스님이에요. 임재종 스님입니다. 이노우에 교수가 선종의 심리를 선종의 심리라고 하는 걸 철학 잡지에 기고를 했다. 선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도에는 선종이 없어요. 인도에는 선종이 없어요. 인도에는 선종, 정토종, 무슨 이런 종이 없어요. 그냥 불교 내에 무슨 학, 무슨 논이에요. 중국에 와서 선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계종은 임재종이죠. 조계종은 임재종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선종 얘기를 해야 선처럼 알아들어요. 그래서 선의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부처님의 이론으로 접근할 분야가 있고, 소승불교에 있어서의 선이론이 있고, 대승불교에 있어서 선이론이 있고, 중국 선종의 선이론이 있고, 전부 선종의 이론도 얼마나 이론이 많습니까? 선종 경전은요 완전히 깨달음의 심리학입니다. 그대로. 특히 인도에서는 여러 학설이 잔뜩 이렇게 막 태어났지만, 이 중국의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도직입적으로 깨달음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선종의 심리를 철학할 때 기경이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선종의 심리, 선의 심리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이것이 이제 1893년도에 그리고 이제 고마자와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는 우리나라에는 임재종, 조계종만 이제 선종으로서 이 조계종이 이제 전부 우리나라 불교를 커버하고 있지만 일본에는요.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거대한 종단이 한 1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임재종, 그 다음에 이 조동종, 조동선의 조동종, 그 다음에 황벽종. 그 황벽종이라는 건 황벽선사의 황벽종이라고 하는 건 그 연불선입니다. 그거는 연불선. 연불선의 사상이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재선이라고 하는 간화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조동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원타자 앉아만 있는데 간화선 필요 없다 이거야.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천천히 가라앉혀서 종에 빠져들어가지고 해가 밝혀야지 간화선 왜 마음을 괴롭히냐 이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게 또 이제 조동선이에요. 뭡니까 이 고마자와 대학은 이제 조동종에 이제서 세운 대학이죠. 그런데 이 선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제일 먼저 손을 댄 데가 고마자와 대학입니다. 그 고마자와 대학에서는 1920년도에 그 이리다니 교수가 입국 교수가 선을 심리학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선의 심리적 연구라고 하는 그 연구 서적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920년도입니다. 그리고 1937년도에 구루다 교수가 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41년도에 선의 심리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쓰고 1944년도에는 유식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불교의 이론은요, 심리학이 지금 미국에 한 40여 개 분과회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한 36개 분과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10여 개 분과회가 있는데 이 불교는 그 중에서도 그 많은 분과회 중에서도 정분석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제일 연구하는 데에 그게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에서 독일, 스위스, 유럽을 중심으로 이 흥하는 그런 학파고 미국에서는 정신분석학보다도 행동주의 심리학, 눈에 보이는 걸 심리학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분석은 보이지 않잖냐, 그 무의식은. 그 눈에 보이는 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주로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그게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가만히 보면 이건 정신분석학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은 딱딱딱딱 이게 이론 전개가 아주 이게 매끄럽게 나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또 교수가 1961년도에 심리선을 출판을 합니다. 심리선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해요. 그리고 1962년도에 온전선 교수가 선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1968년도에 고마자와 대학의 선심리학 특강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 과목을 개설을 합니다. 11년도에 아키시게선 교수가 이 선심리학 때문에 규슈대학에 있던 아키시게 교수가 규슈대학에 있던 교수를 후쿠오카에 있는 그런 규슈대학에 있던 교수를 고마자와 대학에서 모셔왔어요. 선심리학 좀 연구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키시게 교수가 이 고마자와 대학에 와서 심리학 실험실도 만들어 놓고 선심리학 실험실도 만들어 놓고 선을 할 때
좌선을 하면서 뇌파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심전도가 심장의 상태가 어떻게 이 몸의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 가고 생리적으로 이 신체 조건이 어떻게 달라져 가나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이 뇌 자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 이런 거를 실험적으로 처음 하는 실험실을 만들어 놨어요. 이 아키시게 교수가. 그것이 1970년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중점적으로 카운슬링 심리치료를 그 방법을 선요법으로 바로 응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선요법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1927년도에 영국의 에반스가 1927년도입니다. 영국의 에반스 벤츠가 티베트의 사자의 서를 영역을 합니다. 티베트의 사자의 서를 영역을 하는데 이 티베트의 사자의 서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다시 이 현생의 재상에서 오기까지의 저 세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체험적인 내용, 예? 윤회적인 구체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설명한 책입니다. 이미 1927년도에 영국에서 번역이 됐어요. 서양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1935년도에 그걸 독일어로다가 번역을 해서 독일판을 내는데 칼 구스타브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거기에다가 심리학적인 주해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트의 사자의 서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보살이 저 세상과 내 이 세상 육도윤회하는 모습을 다 관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전부 써놓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또 인간으로 태어날 때 문명에 휩쓰여가지고 과거의 업장을 전부 동원을 해가지고 발동이 돼가지고 또 입퇴를 하니까 아이고 딱하니야 입퇴 좋은 게 아니야. 입퇴 좋은 거 아니야. 왜 자꾸 윤회를 그렇게 좋아하냐.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 그걸 가르쳐 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깨닫지 않고는 팔만대장경을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를 모아놓은 게 경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함부로 놀아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좀 지켜가면서 영혼을 밝히고 업장을 짓지 말고 이렇게 깨달음의 길로 가야 깨달음의 길로 가까워져 간다. 해가지고 논해놓은 게 유리예요. 그리고 그 보살, 많은 그 후대의 보살들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보살들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이 1지부터 10지까지 나타나. 그걸 10명, 10가지 발금,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삼명육통으로 설명을 하는데 보살들이 깨달은 경지를 일승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10명의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전부 그 수준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 융은 심리학적인 주의 서문을 쓰지만 칼 융도 학자지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학문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 선천적인 지견이 있든지 인간의 마음속을 환히 짐작으로 전부 주물러대서 만들어 놓은 게 융심리학의 체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세계의 학문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 이론은요, 정신과 의사도 세계의 정신과 의사들이 전부 거기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오면은 박사학위 안 받아도 그냥 박사학위 받은 것처럼 인정을 해줘요. 저도 사실은
융심리학 연구소 출신의 일본의 교수가 사실은 선심리학 좀 인간의 어떻게 입태를 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그것 좀 연구해라고 사실은 일본 정부의 그 초청으로 사실은 갔었는데 그 양반이 또 고이즈미 총리가 심리학 좀 하는 사람 좀 문화부 장관 좀 시켜서 나라 좀 이거 좀 분위기 좀 바꿔보라고 그래가지고 문화부 장관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연구하다가 말았어요. 그냥 못하고 맨날 이 불교 대학은요, 일본의 불교 대학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토에만 불교 대학이 8개예요. 종합대학, 단기대학 합해서 교토에만 대학이 44개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저 동경의 고모저역에 대해서 5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교토에서 살고 보니까 교토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토 사람이 동경으로 이사를 안 가요. 또 나라 사람이 교토로 이사를 안 가요. 동경보다 교토가 낫고 교토보다 나라가 낫다 이 얘기입니다. 나라는 뭐예요? 지금 나라. 기왕에 저 일본 얘기도 좀 조금 하면서 지금 이 랑자 쓰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이걸로 고쳐놓은 거는 근래입니다. 이건 뭐예요? 신라, 가라가야, 가라, 나라, 부족국가예요. 이거는 가야에서 건너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족국가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의 연장입니다. 나라 근처에 옆에 이제 고베가 있고 고베에 있는 게 고베 있지 않습니까? 고베가요. 앞에 바다, 고베시, 뒤에 록산, 그 뒤에 큰 이제 그 산이 있어요. 그 지형새가요. 김해하고 똑같아요. 김해. 앞에 바다, 김해시, 뒤에 산. 그런데 일본 역사는 백제 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제부터. 백제 이전은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백제 이전은. 가야 된 얘기하지 말자. 그 효고갱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베가 효고갱 내에 개발한다고 옛날 그 이제 비산비야 같은 데 개발한다고 땅만 파면은 전부 철종이에요. 철로 만든 종. 예? 그거의 저기 거지 뭡니까? 옛날 가야 시대 투구 같은 거 다. 네,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1954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1939년도에 에반스 벤치는 티베트에 위대한 헤테라스를 영역하고 54년도에 칼융이 심리학적인 주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칼융이 심리학적인 주해를 써놔야 이게 또 팔리는 거예요, 책이. 왜냐? 칼융이 손을 댔다고 하면 세계의 지식인들이 전부 손을 댄다니까요. 칼융이 한 것도 내가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불교를 몰라놓으니까 엉성한 게 많아요. 심리학적인 주해를 해도. 그래서 선심리학의 세계적인 본거지를 동대에 만들자. 이 생각을 옛날에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다 가고 말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상의 두 책은
서양인들이 동양을 알려고 하거나 불교를 알려고 하거나 인생을 알려고 한다거나 영혼 문제를 알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책을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목사건 신부건 심리학자건 의사건.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저 스즈키 다이세스, 우리가 스즈키 다이세스의 스즈키 다이세스의 공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암만 일본 사람이지만. 예? 이 불교는요, 물론 에반스만 벤츠가 영역을 해가지고 티베트의 사자해서라든지 해탈해서를 영역을 해가지고 선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본면목을 갖다가 동양의 동북아의 사상, 이 동북아가 이게 완전히 문명국가고 세계의 정신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국가라고 하는 거를 알려준 거는 스즈키예요. 미국에 가서 미국인들한테 이 불교, 그냥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우리 불교니까 불교, 그게 아닙니다.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사상적인 모태로서의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거를 소문을 듣고 석총현 스님의 마실 상자로 이제 쫓아다니며 이제 절에 다니면서 참선도 하고 쫓아다니며 심부름도 하고 미국 가서 포교한다고 할 때 가서 영역 통역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석종현 선사가 설법하시는 것보다도 통역을 하는 스즈키 다이세 선생이 더 심리 철학적이야.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의 에릭 프롬이라든지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불러가지고 국제학술회를 크게 벌리지 않습니까? 막 이래가지고 지식계에서 손이다 이게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서양에 있는 저 스위스에 있던 융연구소에서 융이 따로 불러가지고 융연구소에 그 세계의 정신과 의사들한테 전부 강의를 시키고 그럴 때 스즈키 다이세스를 불러다가 손심리 그거 강의 시켜가지고 스즈키 다이세스 선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서양에서는.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이게 선을 알아야 이게 인간을 문제를 알겠는데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74년도에 제가 선거 카운슬에 관한 비교 연구가 그게 이제 처음이고 74년도에 이거 일본보다 얼마나 늦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일본 문부 과학성에서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본거지에서 이게 뭐냐. 좀 연구 좀 해라고 해가지고 동경대학, 우수대학, 홋카이도 전국에다가 유명한 큰 대학에다가 그냥 정신과 의사들, 정신분석가들, 심리학자들한테 돈을 그냥 촤득 밀어줘가지고 연구 좀 해라, 선심리학. 세계에 부끄럽다, 이게. 세계에 부끄럽다, 이게. 연구 좀 해라고. 해가지고 풀어놔가지고 의사들이 직접 실험적인 연구, 과학적인 연구로다가 전부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붐을 일으키는 겁니다. 60년대부터. 그랬는데, 그때 60년대 몇 년 동안 그래 놓고는 정부에서 안 대주니까 또 그만이야. 용국대학도 얼마나 큰 거예요? 옛날에 황실재단하고 맞먹던 재단인데도 용국대학도 그만이. 용국대학은 또 청토종이니까 뭐 할 수 없고, 하나조로대학도 대학이나 다니고 뭐 수행이나 잘하면 되지 공부해서 뭐 하냐고 해가지고 맨날 옛날 대학이야. 맨날. 거기 또 저 조동종의 이 고마자와 대학도 좀 한다고 했지만 뭐 역부족이고,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하는 거예요, 전부 또. 그러니까 혼자 이게 뭐 생기는 것도 없이 혼자 죽으라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죽을 똥을 싸는 거지, 이제. 예? 그러나 이 연구는 해놓긴 해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손의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좌선의 조심의 과정 및 견성 과정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연구가 세계 최초의 대대적인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좌선 중의 생리적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생리심리학적 연구 방법으로 발전을 하고 이들 선심리학적 연구 문헌은 일본에서만 1800년대 뭐 이때부터 2000년까지 한 110년 동안 707건의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725건의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36명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선심리학을 시대 구분을 해보면은 처음에 선을 심리학적으로 좀 어떻게 관심을 가져보다 하던 시기, 그게 1940년대까지. 그리고 선과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좀 연구를 해보자고 덤벼들던 게 1950년대에 이제 이렇게 붕 뜨는 시기. 그리고 조시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전부 이렇게 접근해가는 연구기가 그것이 이제 1977년까지. 그리고 거기 이제 아키시게 교수가 바로 손 자체를 심리학적으로, 손 심리학으로 바로 이거를 우리가 이거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게 1978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에 이제 2004년까지의 725건의 236명이 참여를 했지만 그 후에 벌써 2004년이면 지금 2010년이니까 한 5, 6년 지나는 사이에 그 사이에도 또 이제 뭐 몇십 편의 또 논문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로 이제 손심리학 관계로 학위 논문이 나온 게 5건입니다. 지금까지 5건. 5건인데 그 연구 내용을 보면은 1984년도에 그 나카무라 교수가 총림 생활, 총림이라면 이제 여기 이 상대를 어디를 했냐면은 에헤이지라고 영평사 조동종에 제일 큰 본산이 있습니다. 거기 총림에 가가지고 임상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임상심리학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안도 교수가 이제 좌선 중에 호흡 문제, 호흡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운슬링에 대해서 선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카운슬링 분야도 얼마나 넓습니까? 선심리학도 얼마나 넓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음을 아주 정의 상태로 끌고 가가지고 몸에 나타나고 있는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병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뭐 수없이 많은 질병이 막 일어나고 발생하거든요. 그런 특히 진심 같은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암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그 환자를 참회를 시켜가지고 정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게 해가지고 고쳐 나가는 과정을 이걸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이 논문이고, 그 다음에 다니구치 선생이 이제 좌선을 할 때에 뇌 전도학적인 연구, 뇌 자체에 뇌 전도학적으로 연구해 놓은 그 문부과학성에서 돈도 받아가지고 연구해 놓고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들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전부 다시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라 교수가 좌선 명상에 대한 좌선 명상을 할 때 있어서의 생리심리학적으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생리심리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 인격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심리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연구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하면은 우리들이 한국 사람은 중국 선종을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중국 선종의 선적을 전부 보면은 이거는 깨달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최선의 이론들이 막 그냥 뭐 형이 상학적으로 막 그냥 전개가 돼가지고 근기 낮은 사람들, 초보자들은 그거 맞지도 않아요. 중생들에게 맞지도 않는 이론이에요. 암만 좋아도 맞아야지. 받아들여야.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고 대한민국에 4,500만 인구가 있어도 불교 이렇게 좋은 거야. 왜 이 죽을 고생만 하고 그렇게 엄마 짓고 사냐. 이것 좀 해도 듣습니까? 인연이 돼야 되지. 때가 돼야 오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종 경전의 중심으로 이제 그 우리들이 심리학적으로 전개해 나갈 분야가 참 많은데 이거는 결국 우리 후배들이 해야 되고 동대에서 누가 해야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의 40개 분간 별별개. 그러면 불교는요 어떤 심리학적인 이론을 갖다 뒤밀어대도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임상심리학 실장 제가 몇 년을 했어요. 노이로제 환자 몇 년을 봤어요.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도 몇 년을 했고. 무슨 수없이 많은 심리학 분과가 있어요. 불교는요. 어떤 이론을 대밀어 대도 최첨단 생명과학 아니라 최첨단 우주과학 이론을 다 대밀어 대도 불교는 다 있어요. 간단하게 보세요. 인간의 인격 일반에 관한 선심리학적인 인격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 자아와 부하다. 자아와 부하. 이 한 예를 들어봐야 자아와 부하. 우리들이 무한데 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냐? 무어가 윤회하느냐 그래?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중생 체계에서예요. 층이 있어요. 층이. 보세요. 자, 잠깐 이래. 첫째 부하의 개념은 자아는 불변의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실체가 없다, 야. 지금 나다, 이게, 나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존재야. 한번 뻐기고 싶다 이거야. 실체가 없는 거야. 둘째,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교 가다 이거야. 가. 예? 그 둘째의 무아의 개념은 의식이 모두 떨어져 내린 상태의 무아다. 이게. 의식계가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이다. 이게 의식계다. 이게 무의식계다. 의식이 이게 다다. 이게 나 전부 다 의식계. 그렇죠? 의식계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의식계가 없어요? 내사 상태가 빠져야 의식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선 뭐냐? 이런 이 잡동사니 이런 이 중생의 의식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이 대신 이에 있던 말라시까지 의식계로 와가지고 말라시계 옛날에 그
말라식은 예를 들어서 아래야식으로부터 발생된 거니까 아래야식 밑에는 이제 불성이 반짝반짝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여기 비춰져가지고 여기까지 봤다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의식의 차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의 차원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게 또 실화다 이거예요. 이게 실화. 실화가 있는데 사람이 죽고 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줘가지고 내가 참선도 많이 하고 지혜를 높여서 천상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천상에 태어나니까 내가 또 있다 이거야. 그게 실화야. 그러니까 아니 천상에 와서 내가 깨닫고서 보니까 이 내 본성 영혼이 있네. 그런데 왜 무하라고 그래? 부처님 이거 잘못 말씀하셨잖아. 완전히 부처님은 방편으로만 말씀하신 거구나. 이래니까 아이고 하나만 알고 둘만 모르네. 예? 구경열반이야. 구경열반. 구차재정이라죠. 구차재정. 예? 9가지 차례로 정해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욕계새끼 무색해를 뛰어넘어서 부처님의 경주로 가야 그때에서 무화가 이런 거구나. 그때는 이제 그때는 무화가 돼도 윤회를 안 하지. 그러나 시대까지는 윤회를 한다 이거는 윤회를 한다. 이거는 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는 무한데 이거는 무슨 아예요? 중생아지 중생아 그냥 중생아. 그래서 첫째는 무실체의 변화부성한 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가하다. 이건 윤회를 한다. 윤회의 성립이 된다. 의식계가 떨어져 나간 그런 그 실화의 경지가도 그거는 윤회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육도 윤회, 천상에 가도 복이 다하면 또 떨어진다 이거예요. 천상에 가도 복진 타락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런 기하 명리의 모든 그런 아가 떨어져 내려가지고 밑에 반짝반짝한 그 불성이 이 위에까지 환하게 이런 그 업장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갔다. 여기에 잔뜩 쌓여있던 유전적으로 받아 내려온 처음에 사람이 입퇴를 할 때 입퇴할 적부터 업장을 가지고 입퇴를 하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입퇴를 해요. 그래서 단막 정해면 통연 명백하리라 하는 얘기도 입퇴할 적부터 가지고 들어간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그거를 없애버리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게야. 도 깨닫는데. 이래서 이런 층층의 그런 업장으로 쌓인 이런 것들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불성만이 이게 환히 콱 찰 때 여기서는 사방에서 빛이 뻗쩍뻗쩍 나간다. 그 부처님의 광배가 그거지 뭐예요. 그래서 그 불성 자체는 광명이다 이거예요. 광명은 시방세에 꽉 차 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는데 뭐 이런 데 그게 아니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12연기론도요. 12연기론도 이게요. 생명과학적으로요. 이건 뭐 너무 저는 이 연기론에 대해서 생명과학적으로 전부 정리하는 게 제 지금 연구 과제예요. 연기론에 대해서. 사람이요. 유전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좋으면 이제 식이 들어가서 이제 몸을 비리잖아요. 들어갈 적부터 나는 남자로 들어가고 나는 여자로 들어가고 정해놓고 들어가요.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 시기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정해져 있어요. 해가지고 처음에 입퇴를 하면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은 32시간 정도를 꼼짝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야, 나도 몸 받았다. 피곤하구나. 몸 받기가 이렇게 피곤하구나. 해가지고 엄마 입구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푹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2시간이면
하루가 지나 일일도 더 지나잖아요. 예? 그 일일 한 이제 8시간 한 10시간 더 지난 다음에 서서히 활동을 개시를 해요. 예? 그러면 그걸 그 정자와 난자가 그 만나가지고 하나의 세포를 이뤘을 때 그걸 접합자라고 해요. 접합자. 그 접합자가 이제 슬슬 활동을 개시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32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의 세포가, 예? 정자와 난자가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서 접합자가 됐죠. 그러면 이제 생명체가 탄생되는 거야. 이미 벌써 나야 이제 그때부터. 그런데 아무나 안 들어가요. 인연 있어야 들어가지. 복을 받으러 들어가든 가서 빚을 갚으러 들어가든 다 인연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 32시간이 지나면은 슬슬 이제 활동을 개시해가지고 세포 하나를 2개로 분할하고 4개로 분할하고 이제 난화를 해가. 그걸 난화라고 해. 난이 이제 이렇게 쪼개져서 분할을 해간다 이거야. 그러면 한 3일째 되면은 겨우 이제 한 32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 접합자 상태에서 3일 정도 지나면은 한 12개 내지 16개의 세포로 발전을 하고 4일째가 되면 한 32개 세포로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32개 전에 세포를 하나 떼내면은 이 신체 이상이 제대로 발달해 가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려도 떼내질 못해요. 그럼 32개 정도 분할을 하면은 그때 세포 하나를 딱 떼가지고 실험을 해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는 실험을 그 생명의 몸에 위해가 갈까봐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입대할 적부터 남자 여자야. 예? 입대할 적부터 남자 여자로 벌써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들어가요. 중음 씨는 그걸 알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다 몸 받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전부 싹 잊어버려요. 그걸 어디다 저장해 두겠어요? 아라야식 내부에 딱 저장을 또 해두는 거야. 그래서 장식이에요, 아라야식이. 저장해 둔다 이거야, 저장하는. 이게 뭐 시간 좀 더 끌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잠깐 보세요. 잠깐 제가 간단하게 그냥 몇 절 읽어드릴게요. 수정란이 갖는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그 하나의 효소의 합성에 관여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호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처음에 세포 내 환경의 유전 정보의 발현 환경을 만들어 놓고 세포 간에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직 형성이 생기고 형태 형성이 생기고 신체 기관 제 기관의 체지화가 이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과정을 우리가 이 선심력은 왜 선심력이냐? 깨달음의 심리하고 깨달음의 눈으로 환히 보니까 그렇다 이거야. 이건 실험한 게 아니에요. 화낸 거야. 전세까지 화는데 뭐 이 몸속에 들어오는 거야, 몸 맞는 거야, 너 그냥 눈앞에 보는 식이지. 예? 선심리학적으로 보면 제8나라식의 기능으로서의 업의 종자로부터 제7말라식이 이렇게 싹 터나가는 분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이 선심리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행동 형질은 유전 정보의 발현 과정에 개체 내의 세포 내 환경과 세포 간 환경, 개체를 만들어가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에 결국은 이 관여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선심리학적으로 이런 그 발달 과정을 연구할 때에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논할 때에는 그 여러 가지 환경의 효과를 고려하면서 그 태아의 업과 그 유전자의 부모가 전해주는 그 유전자의 행동에까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행동유전학적으로 행동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학적으로 왜 인간으로 태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심리학과 유전학을 짬뽕시켜 놓은 게 그게 행동유전학이에요. 그래서 행동유전학적으로 그거를 전부 접근을 해가지고 이 불교의 선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면은
노벨상도 몇 개 나와요. 실제로. 예? 노벨상 학자들 발표하는 거 보면은요, 이 중에 몇 가지예요. 몇 가지 발표하는 거예요. 유가와 교수도요, 유가와 히데키 교수도 젊었을 때 말이죠, 교토 대학에 물리학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기의 은사 교수도 있고, 뭐, 다른 쟁쟁한 라이벌들이 촤득 있는데, 양자라고 하는 거는 우주 선의 질을 형성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우주 선의 본성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어요. 자기 그 은사가.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양자와 중성자, 중간자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을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연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딱 유가와 교수가 불교의 대비바사론을 읽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개발해 놓은 게 저기예요. 이 중간자 이론에서 노벨상 받은 거예요. 이것뿐 아니에요. 생명과학에는 그냥 쫙 널려 있어요. 연기론에. 연기론은 이 세상입니다.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이 산나만상의 전개 현상이에요. 그대로. 그거를 지금 사람까지 복사를 해놓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교는 아느냐? 그냥 추리해가지고 2500년 동안 철학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다. 그게 아니에요. 깨달아가지고 환히 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정확해요. 이거 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좌선시에 뭡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발생과 진화의 발달 현상에 관한 연구는 발생 심리학, 진화 심리학, 발달 심리학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하다. 이 연기로는요, 이건 뭐 설명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입선시 또는 선수행시의 마음과 신체의 상태 또는 그 변용 과정에 관한 연구. 그 변용이라는 건 뭐냐? 심리학적인 변용이라는 거는 리비도 제일 밑바닥, 생명을 움직이는, 감정을 움직이는 제일 밑바닥의 에너지, 심리적인 에너지예요. 그것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면서 깨달음의 상태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나. 이런 거 전부 연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못했어요. 왜냐? 연구해 놓은 게 없으니까. 깨닫지 않고는 설명을 못했어요. 부처님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하도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양자의 현상의 기초에 분자가 있네. 분자가 뉴런을 만든다. 뉴런이라는 건 신경을 끌고, 신경의 심리적인 에너지를 끌고 다니는 매체예요. 그래서 뉴런이 뇌의 회로를 만든다. 사람이 머리가 크면 머리 두상이 크면 머리가 좋다고 소리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머리가 적으면은 세포질이 많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머리가 큰 두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밀조밀하게 꽉 차여 있어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느냐. 그건 뭐예요? 먹는 거, 태아 때부터 먹는 걸 잘 먹여서 세포를 발달을 잘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임신한 지 몇 주에는 어떻게 발달되어 가고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되나. 여기에 맞춰서 태교를 딱 해보세요. 기가 막힌 아들, 딸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딱 영양분 뭐 필요한 거 딱 맞춰 줘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의 상태에서 내가 제일 편안하고 해마라든지 내 기능이 제일 원만하게 발달을 해가고 성숙을 해갑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막 사나우면은요,
찌부러들어요. 해마라든지 내 간부 이 신경 내부 교통이 이런 이 심리학적으로 실험을 다 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는 카운슬링이나 치료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건 뭐 선종 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쪽 뭐 중국 선종만 아니고 깨달은 게 그게 기본 아닙니까? 예? 부처님의 깨달음이 기본 아닙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부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부도 예를 들면 이거 어디 갔어? 이게요. 일본의 망월 불교 대사전 중에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하는 사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흰 소가 나와요. 흰 소, 소가 혀요, 색깔이. 설명은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그려놓는 거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 마음이거든요. 사람 마음. 그러면 색상은 뭐냐? 마음에 어둡고 밝고 암흑과 명과 무명의 상징입니다. 색상은. 그러면 처음에 어두운 범부가 어떻게 이게 밝은 명의 상태로 나와요? 예? 여기에 이제 발자국도 나고 그 동자도 소리도 들고 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심리학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설명을 전부 하다 보면은 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예?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우주물리학의 이론에 관한 정신물리학적인 접근. 이게요, 정신물리학도요, 참 중요한, 불교에서는 정신물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안 하느냐?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안 하는 거야. 돈 생기는 것도 없고. 이런 거는요, 연구비를 대줘서 개발을 시켜야 불교가 살아나요. 불교가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불교, 그거는 연구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교인들만의 불교, 신자들만의 불교, 그러면 너희끼리만 하는 거 아니야. 부처님은 인류를 구하고자 하신 거지, 나한테 와서 사과 바치고 밥 바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 그런 얘기 한 적 어느 구절에 있어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 문제에 관한 연구, 환경, 생태 심리학적인 연구, 예를 들어 총림과 개체, 산중과 시정에 있어서의 수행 여건, 깨달음의 심리학적인 연구, 이것도요, 옛날부터 풍수지리라는 거 다 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구를 안 해놓으면 미신이야. 모르면 미신이지.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에요. 뭐고? 알고 믿으면 정신이고.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바르게 보는 거. 여실지견이야,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공의 상태에서 하늘에 걸림이 없잖아요. 청정하잖아요. 청정한 상태에서 보는.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들이 학문을 나눠서 이거는 물리학이고, 이거는 심리학이고, 이거는 환경학이고, 이거는 뭐 무슨 학이고, 이건 무슨 학이고 이래죠. 부처님은 그런 거 나누는 거 보세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부처님 설법 내용에는. 그래서 2500년이지만요. 2500년 전에 얼마나 원시 시대입니까? 2500년 전에 얼마나 원시 시대예요.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중국이고 한국이고 일본은 문명 국가로 급상승을 해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원시 시대에. 그리고 2500년 전에 가르치면요. 2500년 후나 25000년 후나 이 가르침은 변함이 없어요. 생명과학이 한만 발전하고 우주물리학이 한만 발전해도 부처님의 설법하신 그 인과의 법칙이라든지 이 세계의 만상 벌어지는 법칙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야. 문명사의 불교 문명사의 심리적 전개 현상에 관한 연구, 문명 심리학적인 접근으로다가 말이죠. 민족과 종교 사회 문제에서의 심리학적인 전개 현상, 이데올로기 문제에서의 심리학적 전개 현상. 이거를요, 불교 문명사 쪽으로 전부 해결을 해. 그러니까 불교계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사상적인 배경이 여기에는 꽉 차 있는데 불교인들이 너무 못 나가지고 이거를 못 써먹는 거예요. 네? 헌팅턴이 세계 문명국가 7개조로 꾸며놨을 때요, 불교 문명권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전개해두는 거, 그 7개 문명권 아니라 70개 문명권을 만들어 놔도 불교의 문명 이론으로다가 전부 해결해, 대처해 갈 수 있는 이론이, 사상적인 배경이 불교에는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시간이 이제 좀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 초면에 이게 괜히 저 목소리 높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참 살다 보니까 참 이렇게 세월이 가고 말하는데 참 부끄럽고 참 인생이 부끄럽고 참 할 일은 태산 같고 손은 안 돌아가고 그래요. 누가 저기 후배들이 이제 앞으로 잘 좀 해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